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반도체 거인 TSMC입니다. 최신 기사들 또 분석 보고서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 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TSMC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정말 큰 기술 기업들의 핵심 칩을 만들잖아요.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진짜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TSMC의 시장 위치, 또 성장 동력, 그리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미래 전략은 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TSMC의 시장 점유율,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요,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 특히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무려 80%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80%요? 네, 그리고 패키징이랑 테스트까지 다 합친 통합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35% 이상으로 1위 자리를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시장 지배력이 결국엔 재무 성과로도 딱 나타나는데요. 2025년 1분기 실적이 사실 대만 지진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넘겼고 연간 매출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오, 대단하네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제 올해 매출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요. 70, 80%나요? 네, 이게 결국 AI 가속기 같은 고성능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그 미국 애리조나나 일본 구마모토, 독일 드레스덴 같은 해외 공장들은 작년에 손실을 좀 봤는데 중국 난징 공장은 오히려 수익을 냈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네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운영 효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 시장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기술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현재 5나노, 3나노 이쪽에서는 TSMC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네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A16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6나노 공정도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1.6나노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어요. 업계 최초로 웨이퍼 후면에 전력을 공급하는 BSPDN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요? 그건 어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웨이퍼 뒷면으로 전력을 넣어서 효율을 높이는 좀 혁신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코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이게 여러 칩을 막 쌓거나 옆으로 붙여서 성능을 확 올리는 기술이거든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이 패키징 기술이랑 생산 능력 확대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런 패키징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TSMC 성공 비결 중 하나로 항상 꼽히는 게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자체 브랜드 칩 없이 그냥 딱 위탁 생산에만 집중하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요. 삼성이나 인텔과는 확실히 다른 전력이죠. 네. 그리고 단순히 공정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BLC들이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고객 맞춤 설계를 도와주고요. 또 소재부터 장비까지 이 반도체 만드는 생태계 전체를 같이 발전시켜 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TSMC의 보이지 않는 힘이죠. 아, 생태계까지.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TSMC에게도 도전 과제는 계속 있겠죠? 물론이죠. 삼성전자나 인텔과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 GAA 공정, 이게 차세대 기술인데 수율 잡는 거랑 새로운 고객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어떻게 보면 TSMC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만에 본사가 있으니까요. 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딱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독일의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 기지를 좀 나누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다변화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석을 보면 이게 오히려 기술 유출 위험을 높이거나 TSMC의 그 전력적인 중립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한때 인텔이랑 합작사 만든다는 설도 있었지만 TSMC는 아니라고 딱 부인했죠.
이런 상황들이 TSMC가 계속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게 금융시장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석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TSMC 주식이랑 대만 본토 주식 가격 차이가 한때 20%까지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그런 분석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규제 때문에 차익 거래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TSMC를 둘러싼 위험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신호인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TSMC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순수 파운드리 모델, 또 강력한 생태계 구축, 이런 걸 통해서 반도체 시장을 확실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쟁 심화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고요. 그래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TSMC는 현재 AI, 고성능 컴퓨팅,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의 정말 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심장이 대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 기술 지형에 엄청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TSMC에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온다면 예를 들어 지정학적 격변이라든지 아니면 큰 자연재해 혹은 경쟁사가 갑자기 엄청난 기술 도약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그 파장이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만 머물까요? 아니면 전 세계 기술 생태계 전반, 더 나아가 우리 일상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